4500, 6500, 9000rpm 등 사용연료, 디젤, 가솔린, 혹은 일반 고급, 나 공기 제어 방식, 자연흡기, 과급기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엔진이든 사용자가 지켜야 할 것이다. 오버런을 피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이면 엔진이 크게 손상된다. 수동 변속기가 달린 고성능 자동차에서 오버런을 마주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변속 시점을 놓쳤다. 급가속 중 적절한 변속 시점을 놓쳐서 엔진 회전수가 레드존 끝까지 진입한다. 둘째, 변속 실수다. 급가속 중 5단에서 6단으로 올려 속도를 높이려고 했으나 실수로 4단을 넣는 경우다. 셋째, 무리한 다운시프트다. 코너의 입구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지만 코너 이후 재가속을 목표로 무리하게 기어를 내린 경우다. 오버런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모두 다르지만 극단적으로는 단 한 번의 오버런만으로도 엔진이 모든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플로우. 그래서 제조사는 엔진의 기술적 문제와 사용자의 조작 실수를 구분하기 위해 엔진 활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자동차에 달린 컴퓨터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고성능 모델인데도 엔진룸을 보면 엔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R엔진, 앞바퀴 굴림 모델은 원래 그런가요? 차의 좌우 무게 균형에는 문제가 없나요? 원래 그렇다는 표현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 본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나 효율성, 안전,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가로 배치 엔진 구조의 FF, R엔진, 앞바퀴 굴림, 자동차에서 엔진은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차의 좌우 무게 균형 측면에서도 이런 디자인은 효과적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엔진 반대쪽에는 변속기와 배터리처럼 무거운 장치들이 배치되어 균형을 이룬다. 벨로스터 앤 퍼포먼스 팩의 경우 실제 앞바퀴 좌우에 걸리는 무게가 440에서 455kg, 425에서 440kg이고 뒤쪽 좌우에 걸리는 무게는 230에서 235kg, 250에서 260kg 정도로 측정된다. 코너웨이트 측정 대략적 수치, 총 중량이나 측정치 기준 없음. 풀이하자면 엔지니어들이 좌우 무게의 균형에도 꽤 신경 쓴 흔적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로 배치 엔진 구조에서 엔진이 꼭 차의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김태영의 테크 드라이빙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N 출시와 함께 고성능 자동차의 다양한 궁금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지난 칼럼 1편에 이어 앞바퀴 굴림 고성능 자동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상식을 쉽게 정리해봤다. 수동 변속기에 엔진 회전수 보정 기능이 있는데 언제 쓰나요? 고성능 자동차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분야지만 대중차 브랜드가 풀기에 특히 까다로운 과제다. 이들의 주요 소비자는 자동차 마니아부터 입문자까지 폭넓은 영역에 존재한다. 쉽게 말해 특정한 기술과 혜택을 거의 모든 유형의 소비자가 누리도록 해야 한다. 고성능 자동차를 대중에게 어필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비슷한 맥락에서 탄생한 기술이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 달린 엔진 내부 매칭 시스템이다.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속도로 전환해주는 장치다. 수동 변속기의 경우 보통은 1단부터 6단, 많게는 7단으로 구성된다. 후진 제외. 엔진의 회전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 기어는 일정한 기어비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며 엔진 출력을 힘, 토크에서 속도로 전환한다. 그 과정에서 각 기어마다 엔진 회전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변속기가 3단, 엔진 회전수가 3000rpm으로 주행 중이다. 이때 4단으로 변속기를 올리면 엔진 회전수가 약 500rpm 떨어지며 2500rpm으로 바뀐다. rpm 변화는 기어비나 종감속비에 따른 것으로 차종마다 모두 다르다. 같은 기준에서 변속기 4단, 2500rpm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더 큰 엔진 출력, 토크를 이용하기 위해 기어를 3단으로 내릴 때도 있다. 이럴 땐 엔진 회전수가 500rpm 높아져 3000rpm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두 과정에서 엔진 회전수와 실제 자동차가 달리는 주행 속도가 어울려야지 부드럽게 변속이 된다. 자동 변속기는 이런 과정을 스스로 실행하지만 수동 변속기는 변속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적절하게 밟아 엔진 회전수를 보정해야 한다. 복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엔진 내부 매칭 시스템이 개발됐다. 이 기술은 고성능 자동차를 원하지만 수동 변속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제 막 입문하는 소비자를 위한다. 원리는 이렇다.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기어를 변속할 때 스스로 엔진 회전수를 보정하며 변속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돕는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김태영
김태영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온라인 자동차 섹션을 거쳐 자동차 전문지 LT카비전, LT자동차 생활, LT모터 트렌드에서 일했다. 현재는 남성지 LT 에스콰이어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주로 다룬다. 기어를 천천히 변속하거나 기어를 급하게 내릴 때 부족한 엔진 회전수를 차가 곧바로 보정한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클러치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도 출발 시 시동을 꺼트릴 확률이 낮다. 더불어 시내 주행에서 잦은 변속에 따른 피로감도 줄어든다. 어디서나 흔하게 쓰이는 기술은 아니다. 닛산 370G나 포르쉐의 일부 모델, 혼다 시빅 타이거, 현대 벨로스터 N처럼 사용하는 브랜드나 차종이 드물다. 하지만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운전자의 부족한 대신할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연하게 작동하더라도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에서 활용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엔진 회전수가 보정되는 범위나 컴퓨터가 기어를 인식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아주 빠른 변속이나 연속적인 다운시프트, 기어 내림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너무 적극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타의 부하가 늘어나고 변속 시 울컥거리는 부조화도 생긴다. 특히 벨로스터에는 종감속비가 1, 2단과 3에서 6단이 다르게 설계됐다. 아래 설명. 그래서 스포츠 주행 때 이런 시스템만 믿고 무작정 3단에서 2단으로 기어를 내리면 엔진 회전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며 오버런닝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벨로스터 종감속비 기본형 1, 4, 154, 3, 176, 퍼포먼스 패키지 1, 4, 333, 250. 엔진 회전수가 계기반상 레드존을 넘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오버런은 엔진이 한계 회전수 이상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엔진을 구성하는 기구는 물리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크랭크 축이나 피스톤, 밸브뿐 아니라 공기의 관성을 제어하고 연료가 적절히 반응시키는 데도 모두 한계가 있다. 이 영역을 알기 쉽게 경고한 것이 레드존, 즉 엔진 회전 속도계의 타코미터의 빨간 부분이다. 물론 모든 엔진의 한계 회전수는 차이가 있다.